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저희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나운서님, 이거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그놈의 전쟁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이란 그렇습니다. 쪽에서 한 번 치웠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또 한 번 양분을 해야겠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 이번에 보복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잖아요, 이 안에서. 네. 세지도 않았으면서 어느 정도 좀 서로 윈윈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쪽사이 마냐 말이야. 속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저는 정말 이 전쟁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디 보복 공격을 좀 최소한으로 해줬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결국에는 내가 아랍으로 여행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랍 산다고는 말이 안 통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면 소매치기나 당하고. 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정말 힘없이 이렇게 주르륵 미끄러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사태 때문에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말입니다. 대응이. 어제 저녁에 말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저는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네. 노안톡방송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여기서 확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11시인가 12시였어요. 12시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확정 우려는 안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죠. 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오빠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뭔 일이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15일 공격 때 얘기 딱 뜨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아침에 약간 또 비가 오고 이거 뭔가 오늘 또 맞아요. 심상치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려도 저는 괜찮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지금 네. 좀 이상하죠?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야 지금 아니 물리는 건 전데 왜 전문가님 왜 괜찮으시죠?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죠. 물리는 것도 있어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수익만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본인 보유 종목들이 약손절이나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약손절 또는 매수가 부근에서 그렇지. 정리.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 금액만 보고 쫓아가시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 고난이도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 시장은 어느 정도 엎치야 뒤치야 이렇게 잡는 사람인데 약간 좀 이 시장은 어느 정도 국제 정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은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시황 쪽으로 다 퍼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속내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현금을 아끼고 어느 정도 시장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보다는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 중에 내 개별 종목이 어떤 상황인가 그거를 체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와 함께 맞물려서 구리 관련주라든지 비철금속 관련주들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KBI 메탈이라든지 구리 전선 관련주로도 상승이 현재 나오고 오늘도 있거든요. 2구 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2구 산업이 지금 3구, 4구처럼 지금 잠깐만 2구 산업 차트 한번 보도록 3구 할게요.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구 산업이 중간에 또 올라가면서 3구, 4구가 돼버렸어요. 네. 이러다가 또 5구 산업으로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가기 이거밖에 없어요. 원자재 쪽으로는 2구 산업, 원자재, 그리고 이 품절주 이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종목이 지금 2구 산업일 수가 있고 유가 관련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든 정세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5일 지나면 문제가 없다? 이거 바로 그냥 전면으로 돌파해보자고요. 15일이 무슨 날이죠? 오늘. 15일이 오늘이잖아요. 네. 15일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15일 날 나는 사실 오늘 언론들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언론이 속보대, 속보대. 그 속보가 뭐가 뜨냐면은 이런 15일이나 주가 대응 가능성, 계속 속보가 떠요. 근데 제가 이걸 CNN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언론은 안 믿습니다. CNN 뉴스를 보셨나요? 그럼요. 네. 그거 구글 한번 번역하면 다 나와요. 오. 공격할까 봐 미리 내가 얘기해줬은 거야. 그러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일 지나면 문제 없다. 네. 지금 현재 CNN하고 네. 국내 언론하고는 지금 내용이 틀립니다. 뭐라고 뭐냐면 하던가요? 15일 오늘 이스라엘에서
이한한테 재보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이한은 또 공격할 수가 있다. 이한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시장에 우려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밤만 해도 네타냐가 전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15일 이 15일이라는 날짜 하나 때문에 시장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환율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이어가 주세요. 아니 어떻게 환율이 더 오르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환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때문에 환율에 따라 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네. 지금 환율 몇입니까? 1,484원. 제가 볼 때는 1,4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유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거는 까이고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OEM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OEM을 갖고 오면은 여기서 무역으로 갖고 오는 게 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서 갖고 와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중국에서도 이 물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매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삼성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주가 10만? 11만? 12만? 뭐 13만 원이야며. 뭐 누구야? 누가 10만 전자까지 간다고 했어? 지금 현재 2.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12만 전자 간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있어? 네?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년 전 주가, 2년 전 금리 인하가 아무리 2년 전에는 금리가 제로였는데 네. 지금은 금리 3번 내어도 제로가 아니에요. 근데 주가 지금 2년 전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냐? 저는 솔직히 이러한 부분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빠진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잘못한 건가요? 저는 외국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수익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환차익을 위해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수익 나면 빼잖아요.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에 악재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환율이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흐름이 반대로 된 것은 환율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쪽으로 이 심리가 변화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환율이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4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언론은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1,400원 갈 거 같으면은 뭐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얘기해야지 말이야. 갑자기 전쟁 터지니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환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우리 국내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차익 때문에 이탈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만 환율 조사하지 말고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면 환율 체크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 노안톡에서 교육해드렸죠.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또 유가가 또 올라갑니다. 와, 요즘 이 유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공장이 계속 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드니까 이 기름이 계속 소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수요하고 공급이 맞으니까 네. 공장이 계속 기름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이 되는 건 아니죠. 솔직히 지금은. 지금은 전쟁 상황 그렇죠. 때문이겠죠. 지금은 전쟁 때문에 상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예요. 아나운서님. 전 세계 3위인데 전 세계 3위인데 미국이 제재를 핵 무장 그것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유가로는 많이 이거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나라 뭐 러시아나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전쟁을 계속 확전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네. 유가는 지속적으로 급등이 될 수밖에 없고 홀무즈 해협에서도 납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조선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이 납포가 되면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또 뭐가 상승한다? 뭐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계속 상승할 수밖에 그렇다면 또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또 굉장히 악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금리 인하에는 지금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겁니다. 하반기.
부동산이 너무 지금 미국 은행들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부동산 쪽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금융권이 붕괴가 되면은 그 경제가 다 망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금리 인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 과정까지가 우리가 힘들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금리 인하로 가는 길이 힘들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힘들죠. 근데 그 과정까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국내 시장에 맞춰줘야 우리가 돈 벌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성격이 저 모양인데 나스닥 맞춰봤자 뭐합니까? 우리 지금 그 테슬라 주가 10주 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종목은 200주 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우리는 미국 시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돈 벌려면 국내 시장에 환경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우리 뭐까지 조르고 있는 환율 현재가를 유가 현재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가도 볼까요? 네,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난 이 유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니까 이 빨간색 옷 지금 사놔야겠어. 지금 사놔야겠어. 자, 여러분들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지금 현재 유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기염이 모자랄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봄이고 여름이잖아요. 봄이고 여름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로 어느 정도 저장을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지금 갖고 있는 회사들이 또 다 돈을 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부족한 상황은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은 이걸 또 명분을 잡고 떨굴 수가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위해서도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만 우리가 힘들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죠. 그 부분은 노란톡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저는 그 체크해 주세요. 2차 전지주가 제일 먼저 반등한다. 그렇죠. 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2차 전지주가 제일 먼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아까 삼성 봤으니까 이번엔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차트 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자,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스키장 개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스키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네.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미국의 빅테크하고 AI 주도에 올린 거예요. 금리 인하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상이 될 때는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50이고 한국 금리가 3.50입니다. 네. 미국 금리가 5.50에서 금리 인하를 3번 나눈다고 해도 그게 자이언트 스텝이 됐지, 아니면은 빅 스텝이 됐지,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이 됐지, 아니면 제일 큰 금리 인하인 울트라 스텝이 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네. 즉 파워의 입에 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금리 인하는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 쭉 금리 인하를 3번 나눠도 미국이 3%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고금리니까. 그래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고금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내 시장은 국내 시장만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 윤주 아나운서 성격이 있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성격이 다 있고 제 성격도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다 틀리다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하면 국내 시장도 성격이 있고 미국 시장도 성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저번 주에 미국이 급등했는데 다음날 국내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커플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데 꼭 굳이 미국 증시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의 환경이 또 있는 거예요. 국내 시장의 성격은 그러면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격인가요? 그렇죠. 청개구리보다도 더합니다. 매일 한 100대 정도 맞아야 할 철 들지 않는 국내 시장이죠. 왜냐면 수급이 계속 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서는 제 성격이 환경적으로 성격이 제일 장점인 거는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2차 전지, 이게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보합 중인데. 보합이긴 한데, 뭐 이게 언제 오른다라는 건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 BM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고. 에코프로지 그건 아니야. 자, 에코프로 BM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즉 뭐냐? 지금 현재 0.2% 상승. 그래도 떠지진 않는 거잖아요.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들은 다 떠지지만은 그 안에서 수급들이 반도체가 이탈이 되면서 에코프로비엠부터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쪽이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거의 전지이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수급이 재형성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모든 2차 전지주도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또 많이 빠져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수급들이 이탈이 됐고 우리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이번 이란 전쟁에 통해 가지고 제일 수혜를 본 종목이 무엇일까요? 이런 전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주가 있다고요? 제일 많이 본 종목. 전 모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뿅. 뭐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수혜주인가요?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이번 중동 분쟁에 2차 전지 제일 큰 수혜주입니다. 가장 큰 수혜주. 와, 이거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 이 전쟁 터지기 전에. 강제로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거 에코프로 제가 볼 때는요. 네. 이번에 전쟁이 터질 줄 알고 제일 먼저 확신을 든 사람들이 에코프로 임직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와 타이밍 진짜 잘 맞췄습니다. 희한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뭐 반도체주 뭐 어떤 종목들 기술주들이 다 빠졌는데도 에코프로는 그 타이밍에 N명 분할로 거의 전지가 됐어요. 네. 거의 전지가 되니까 더 빠지지 않았던 거지. 그 전문가님 그 삼촌 외삼촌은 분이 에코프로 우리 거래 외삼촌. 정지 전날에 네. 모르고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굉장히 잘 되셨어요. 우리 삼촌 지금 완전히 지금 내가 전화는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다행인 외전지 거죠. 된 게 다행이구나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모든 분들도 지금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마음 편안하잖아요. 거의 전지 되니까 안 그래요? 만약 시장 반등하면 왜 이때 에코프로가 거의 전지 되고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제2한 전쟁의 수혜를 본 종목이 거의 전지된 에코프로입니다. 왜냐하면 정지됐으니까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제 수혜주로 되는 우스갯소리가 됐지만은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기술적 반등을 올라가면은 전차 2차 전지들이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야 얘들아 우량주니까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상식을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스 이 두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리튬 관련주들이죠. 자, 하이드론 리튬부터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하이드론 리튬도 오늘 개파락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 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하이드론 리튬이 오늘 상승하고 하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되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대감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리튬은 또 최고점으로 연준 최고를 찍고 있고요.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리튬 중에서 제일 큰 대장주의 우리 큰 어르신 리튬 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포스는 오늘 상승 중입니다. 자 리튬 포스 상승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내 말이 틀렸나요? 1%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내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에코프로 BM 특정 우량주에만 올라갈 거였으면은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반등할 거거든요.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와, 우리 방송만큼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날로그 현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 안 그래요? 사실은 정말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을 것 이만 같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흥구석에만 얘기해요. 흥구석에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차 전지주가 제일 먼저 반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리튬도 거의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2차 전지들이 우량주들이 에코프로, 포스코그로, NNF 이쪽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양극재입니다. 그럼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뭐죠? 리튬이요. 리튬이에요. 그러면 리튬이 지금 현재 연내 최고중을 또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이란이 오늘 어떤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주가 지수로 견인할 거고 저는 2차 전지주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요? 오늘 단장이야. 오늘 단장이면은
제가 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언제쯤에 오늘 이안이 오늘 저거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방향에 따라가지고 발표가 나오느냐, 나오고? 그 발표에 따라가지고 2차 전지주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따가 네타냐후에 그 설명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주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 전에는 일단 관망하면 현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네. 본인이 머리는 그런데 가슴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은요. 저희 노안톡방에 입장하세요. 그러면 내가 강제로라도 잠가드릴게.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전문가님의 삼촌분께서는 강제로 손가락을 잠그게 아, 되면서 강제로 잡혔어요. 에코프로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삼촌.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손실도 수익도 아닌 그나마 뭐 안전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뭐 머리로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지금까지 손실 본 거 어떻게 좀 만회를 해보고 싶고 하시는 마음이 앞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마음 다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아지 사진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두들겨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목 저 종목. 쑥 빼고 쑥 넣고 쑥 빼고 매수하고 또 빼고 매수하고 또 빼고 뭐하러 피곤하게 그렇게 해요. 시장에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순간 수익 뭐 보려고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근데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즉 부하시성이 해소가 돼야겠죠. 전쟁이 어느 정도 부하시성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원선님 만약에 안원선님 계좌에 누가 돈 훔쳐갑니까? 훔쳐가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돈 빼고 있잖아요. 주식 매수하려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안에 누가 돈을 훔쳐가지 않아요. 그리고 순간 수익은 못 보더라도 저도 잃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손가락 그냥 무십시오. 손가락 무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매매를 그리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시장이 반등된다고 해도 그냥 즉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지. 이제 또 많이 상승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로 또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무예요. 아니면 여기 테이프 붙이고 다니든지 9시부터 3시까지. 자 그렇게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이거 누굽니까?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은 당연히 이탈이 될 수밖에 없죠. 환율 상승에 외국인들 이탈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을 안 넣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뭔데 수급을 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단발 상태만 보다 기술적 쪽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추후 나올 수 있고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다 체크할 거고요.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원선님. 네. 지금 우리 종목 한번 TCCT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TCCST를 진입을 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제가 전문가님 믿고 TCCST를 진입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책임지실 너무 건가요? 공격적인 거 아니야? 지금 10% 손실 그래요? 중이에요. 괜찮아요. 네. 뭐가 괜찮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흥구석유, 네. 뭐 한구석유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이 종목 안 들어가고 요 종목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건 다 우리 노원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아니 말씀드렸고요. 근데 흥구석이 오르고 있는데. 뭐 오르는 거죠. 어차피 중간에 네타냐가 이거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하면은 흥구석유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모험은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물리더라도 마음 편하게 저점에서 물리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 기술적 반등으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쁘고 축소해가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죠. 물리더라도 저점에 물리겠다.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CCT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TCCT 보시면 아시겠지만 3위전이었습니다. 우리 3위전에 타이밍 진짜 안 좋았어요. 타이밍 진짜 안 좋았어요. 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음날 4% 이상 빠졌고 네. 그 다음날 3.50 정도 빠졌다가 네. 오늘도 2%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CCT는 니케도 금간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케 주 원료가 정말 중요한 회사고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1위 한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 않죠. 근데 이 종목 말고도 상황 안 좋은 종목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탈이 되고 윗골이 다리고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종목 사더라도 물리더라도
추가 매수 4번, 5번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물리더라도 시간이 흘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는 제 종목이 이번에 한 2달 만에 물렸거든요. 2달 만에 한 10% 정도 물렸는데 물리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 없이 시황으로 다 올렸습니다. 시황으로. 그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고 그리고 설상 제가 TCT 10%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이렇게 윤전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10%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신 단단하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0% 빠지면 좀 약간 좀 여기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겠지만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TCC 스틸 10% 물려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저는 전문가님이 좀 당황하실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당당하세요. 당당해야죠. 어차피 내가 내 주문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지실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동안 수익 중간 생각 안 하고 한번 수익 한 200% 300% 줬는데 마이너스 10% 했다고. 하긴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럼요, 얘기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추가 매수하면서 물린 종목 하다가 비중이 계속 증가되지. 나는 그러진 않아요. 추가 매수 안 하겠다. 저는 추가 매수도 안 합니다. 차라리 손절하면 손절했지 추가 매수는 안 한다 이거죠. 제발 손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절로 하다도 2% 3%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30% 40%에서 손절할 바에는 2% 3%에서 손절하고 그 2% 3%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저만의 매뉴얼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넌톡방에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장에도 뭐 전쟁과 관련해서 구리 관련주라든지 비철금속 관련주 특히나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워낙에 기존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계속해서 뭐 KBI 메탈 상한가 기록하는 중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테마주들을 따라잡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따라잡아 보고는 싶은데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손 빠르신 우리 단타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고 현금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도 저번 주 목요일 날 TCT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이너스 10% 되기 전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 이란이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전면 돌파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 깨졌어요. 이미 깨졌어요. 정면 돌파하다가 다 깨졌어요. 정면 돌파하다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영향에 따라 가지고 제가 기꺼이 해봤자 핑계가 되는 거는 시장 영향으로 빠졌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제 종목이 부각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TCT의 재료가 아직은 부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빠졌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료가 있습니까? 그럼요. 재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 부분도 니켈 금간판, 그다음에 철강 가격, 그다음에 관세 이 부분,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이 부분까지 현재 부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TCT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 TCT 어떤 방식으로 상승할지 차트하고 비슷한 현실 하나 보여드릴까? 네네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철강 PD님 한국철강 차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철강 보세요. 이거는 약간 생소한 종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죠? 보니까 놀랐죠? 네?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뭐야? 뭐 하는 종목이죠? 뭐야? 좋은 종목이 있었어?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주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승력이 큰 종목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정반대로 TCT 계속 저렇게 멀리 보면은 이번에 한국철강이 이번에 제대로 부각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관세 수익 그다음에 철강이 그나마 그동안 많이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TCT는 또 달라요. 철강 쪽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스테인리스 철강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한국철강이 저렇게 올라갔을 때 같은 철강 관련주인 TCT는 오히려 꺾어졌다는 거죠. 왜 반대로 왜냐하면 가는 거예요? 2차 전지의 비중이 더 크니까요. 2차 전지의 비중이 더 크니까요. 네. 자, 비디님 저렇게 멀리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직선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는 것보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내가 깨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멋지게 우리 시청자분들 잃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이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첫 적이 없어요. 첫 그것이 아, 첫 사례가 되면 어떡하죠? 근데 사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뭐 수익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다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닌가? 일단은 어. 예,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또 다음 종목으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TC스테어만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TC스테어만 가겠습니다. 정면 왜냐면 돌파? 내가 한번 이 더? 종목이 만약에 TC스테이 더 많이 빠지고 15% 20%까지 빠지면은 저는 그때 다른 종목과 부분 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원칙 기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방송 보는 이유가 종목 때문에 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게 저 전문가 일화천금 얻어줄까? 물론 그런 생각도 있고 의지를 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잘 되게 해주신 분 있나요? 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만큼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차고차고 수익을 쌓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그 투자가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드리진 않을 겁니다.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이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줘? 정관님 보니까요. 이 센서뷰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아이언동 관련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센서뷰가 최근에도 또 다른 이슈로 급등을 하지 않았었나요? 자, 제가 이 장면을 좀 확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면 좀 확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란이 더 이상 공격은 없다. 확전은 원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란이 솔직히 확전이 되면 이란만 피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체면이. 그 이스라엘이 영상과는 공격했는데 이란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공격을 받았으니. 공격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운다고 하고 네.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전쟁을 이제 드론을 보낸 거죠. 근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이거 게임 기억나십니까? 풍선 맞추기예요. 우리 윤준 아나운서 기억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세대에는 이런 그래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왜 또 나이 젊은 척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란이 드론을 내보냈어요. 드론. 드론을 내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네. 근데 아.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이언돔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방공만 체계 그 아이언돔이 있다고 해도 하마스한테 옛날에 뚫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란 입장에서는 확전을 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이란에 대해서 한번 맞춰봐야 너네 풍선 내가 보낼게 맞춰봐야 이렇게 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 풍선을 보낸 거고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냥 맞춘 거예요. 그래요. 그냥 맞춰봐야 이거예요. 쉽게 격추를 했어요. 쉽게 교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난 깜짝 놀랐잖아. 내가 어제 이런 거 물어봤는데 저한테 개인톡으로 메시지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매그님도 군대 갔다 오셨냐고. 나는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으니까 나는 이런 것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네네. 저 참고로 강원도 하조대 해수욕장에 23사단 나왔습니다. 철벽방어. 자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니 군대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어쨌든 이 미사일 이란 입장에서는 네. 쉽게 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부분 격추를 했죠. 그래요. 격추를 했으니까 즉 확전은 되지도 않고 이스라엘에서는 피해자가 단 여자의 4살짜리가 다리에 찰과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의 부상자밖에 네. 없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아이언돔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사일들이 다 격파가 됐다 해가지고 이 방산주인 아이언 센서뷰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문가님 뭐 이런 종목이나 공략해 보면 어떤가요? 전쟁이 안 터질 줄 알았죠. 전쟁이 안 터질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제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센서뷰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센서뷰 종목 야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죠? 4% 정도 4% 상승하고 정도 있어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뷰 같은 경우는 원래 센서뷰하고 그다음에 한인단조가 원래 아이언돔 관련주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센서뷰하고 한인단조가 원래 이 아이언돔 관련주였는데 이 아이언돔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특정 테마 이슈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 오늘 안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제 보복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센서뷰가 관련주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뷰 관련주는 어느 정도 제외를 하시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속적인 우려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매뉴얼이 필요하실 거고요. 자 이스라엘 속보 15일 보복에 대한 대응하겠다.
자, 생각하면은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타냐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다. 대응해야겠어. 솔직히 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분이 지금 지지율이 이스라엘에서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되고 이분의 정당의 의석수가 이스라엘은 100석이거든요. 이스라엘 100석인데 그 중에서 15석이 이분의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음 대선에 따라 가지고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괜히 이안 쪽에다가 허공을 때린 거예요. 이안 쪽에 영사관 공격을 하면서 그걸 면분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즉 네타냐는 전쟁 확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는 반대적으로 푸틴이 지지율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푸틴하고 많이 안 통합니다. 하지만 네타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이 많이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전이 안 될 수 있다. 그 비중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한 입장에서는 확전 의지를 다지겠다는 건가? 이 우려감이 또 환율하고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즉 저 사람 입 좀 한 3번 막아주세요. 네. 저 사람 말 못하게 해야 돼요. 네. 말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테이프 이렇게 붙이든지 어. 네타냐가 말 못하게 만들어야 환율하고 유가 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타냐가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는 솔직히 좀 이 사람한테 실망했던 게 하마스 때는 이스라엘을 되게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쪽으로 지금 민간인만 해도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독재자인가 좀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이안하고 확전하겠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전 지지율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지지율을 올릴 그 거예요. 반대인가요? 네,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타냐 보통 미국이나 다른 외국들도 전쟁을 일으켜야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네타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지율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랍에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핵 보유국. 핵 보유국인데 근데 미국이 이쪽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핵을 무장시킬 수가 있어요. 무장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토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얘네거든요. 얘네가 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 총리 입장에서는 핵을 또 무장을 억제를 시키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복잡한 게 되니까 뭐만 올라가겠습니까? 환율이랑 유가가 상승하게 돼 유가가 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고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빠질 수밖에 없고 다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거 사람들이 다 탈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도 올라가봤자 흥구석유하고 한구석유밖에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흥구석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솔직히 흥구석유하고 유가가 관련주들이 빠져한다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유가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 안 돼요. 국내 시장 분산이 돼야 합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관만 자금만 계속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수급은 계속 빠져합니다. 자, 일단 흥구석유 지금 몇 프로죠? 13% 정도 상승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빠져야 돼요. 빠졌어요? 네, 빠져야 합니다. 고가에 비해서 빠진 상황인데 맞아요. 흥구석유가 수급이 다 빠져야 그 수급들이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흥구석유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에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국석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는 또 어떤 상황이죠? 한국석유 19%요. 자, 한국석유도 19% 정도 상승했는데 솔직히 전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유가가 올라가야 한다. 지금 유가 관련주 올라가야 한다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에 따라 가지고 유가 관련주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쟁이 터지기 바해가지고 유가 관련주 들어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 분석에 뭐가 필요해? 만약에 이 유가 관련주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번 주 목요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가면은. 근데 저는 TCCTO 들어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쟁 터지는 거에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주가에 들어가겠다? 아니다. 나는 차라리 물리더라도 TCCTO 들어가겠다 하면서 저는 TCCTO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이렇게 50% 정도 상승해서 저는 아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쉽나요?
아쉬우면은 또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운에 맡기는 투자 마음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50% 수익 여러분들도 못 먹고 여러분들이 먹어봤자 10% 20% 먹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습관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이 아닌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50% 6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벌려고만 하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도 제가 다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님 오늘은 이렇게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해지 테마성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전쟁 상황이 약간은 진정이 되고 다시 우리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그때의 시장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전문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2차 전지주가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라가 결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닌 것 같다 싶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 싶으면서도 그럼 뭔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저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사실 반도체주가 최근에 정말 시장을 뭐 대장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약간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정 후에 다시 반도체주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반도체주가 다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는 이제까지 단독 호재보다는 미국에 따라 가지고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빅테크 AI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면서 한국 국내 증시 반도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미국이 연준 최고치를 찍었는데 국내 증시는 최고치를 못 찍었어. 왜 그럴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친구 주식 투자하시는 이 바보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뭐하고 얘기했냐면 야 당연히 국내 증시는 미국 따라서 최고치 못 올라가지. 왜? 왜? 미국 따라서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증시 가야 할 거 아니야? 야, 다 쫓던 게 그 지분 간다고 지금 쳐다본다고? 국내 증시도 못하면서 뭐 미국 증시 가냐? 제가 이런 얘기했어. 왜 제가 이런 얘기했을까요? 네. 미국은 반도체 비중이 더 커. 그러면 반도체 비중이 더 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미국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비중이 더 커요. 우량주 쪽으로 지수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정부에서 갑자기 PBR,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수급들이 또 PBR 쪽으로 다 수급이 쏠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상승되고 코스피 2,700이 도파해봤자 뭐하냐 이거야. 2년 전 2,700하고 2년 전 2,700하고 지금 2,700이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리튬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마침 또 양극재가 리튬이 들어가. 그리고 이 양극재로 대양 우량주를 다 포섭되어 있는 게 우리 국내 증시야. 에코프로 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터리 아저씨같네. 배터리 아저씨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양극재에 리튬이 들어가고 리튬 가격이 출렁 걸리고 있다. 연준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 기술적 반동은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2차 전지가 사실은 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하기 때문에 뭐 전처럼 뭐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처럼 아유, 그게 못 가죠. 그렇게는 못 간지만 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둬. 그렇게는 못 가겠지만 아무튼 지금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우리 대표적인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양극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LNF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그러면 공략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안원수님, 네. 내가 어제 우리 노안톡방에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양극재에 대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 양극재에 대해서 리튬주가 다 상승하면은 지수 어차피 2차 전지 우량주는 지수를 조절하는 도구로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소재주요? 2차 전지 소재주고 이 양극재가 올라가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이제 폐배터리 안에
전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극재가 들어가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고 니켈 금강도판도 많이 들어가고요. 니켈도 리튬 금강판?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이제는 또 언론이 모아져요. 오. 그 언론이 모아졌냐? 그게 뭐냐? 네.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하니까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그동안 4분기까지 부가시성으로 적자가 났지만 1분기부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 그 기대감은 형성이 돼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지난 4분기에 완전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LNF라든지 1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실적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우량주가 상승한다는 건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대감에 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먼저 기대감에 선반영이 기대감에? 돼서 상승이 되고 실적 발표 날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즉 반대로도 실적 발표되기 전에 미리 조정이 됐다가 또 실적 발표 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리튬은 그렇게 비싸게 샀는데 비싸게 샀고 아무리 연준 최고치를 찍었어도 어느 정도 적자가 나올 거하고는 다들 생각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 있죠. 저 에코프로비엠 이 에코프로비엠은 유심히 바랍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상승한 섹터는 2차 전지고 2차 전지가 지금 기술적 반등을 무조건 상승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제한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시장 절대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안전자산으로 반도체주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면 에코프로비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이 나와줘야 리튬주도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셀 관련주도 상승하고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2차 전지에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비중 그대로 지수를 조절시켜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어 우리는 그냥 이걸 기술적 반등어만 봐야 돼. 네. 여러분들 종목이 2차 전지 종목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우량주들이 다 상승하고 하면은 코스닥이 1.53, 1.60까지 올라갑니다. 왜냐면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코스피 쪽에는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승이 돼야 지수 조절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아나운서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한테는 TCC 스테이죠. TCC 스틸이요. TCC 스틸 주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또 몇 프로야? 1.6% 좀 완전히 약 올리고 있어요, 차트가.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5분 전만 해도 2%라고 했는데 1.50, 2.53% 정도 되고 있고. 아이 참. 근데 여러분들 나는 추가 매수 안 할 겁니다. 추가 매수 안 할 거고 기술적 반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TCT 수익 이상으로 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TCT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 전략한다고 해도 원래 자체 제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방송도 맞지만은 첫 번째는 저는 잃지 않는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잃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안 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은 가지고 계시고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을 무조건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아요? 저 종목 사면 올라갑니까? 지파 하나요? 지파 가지고 저 종목 사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예전님 어느 정도 참고 있어야 할까요? 좀 기다리십시오. 뭐 일주일 주식 안 한다고 해서 망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돈이 있어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제한시킬 거고요. 자, 지금 우리 그 노안톡방에 네네. 이거 웬만하면 노안톡방에 이거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막 올라니까 얘들하는 닉네임을 해가지고 막 광고 엄청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 오늘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정말 하지 잘했습니다.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만두고 막 한 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절대 방 이동이 없으니까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 분들 아무데도 가시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다음 반등의 주인공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량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발표 전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조정 그리고 실적 발표 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저희
저희는 우량주를 공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량주는 그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 저희가 공략할 것은 바로 소재주 중에서도 TCC 스틸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진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